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피로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군 하면 대사작용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사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에너지,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사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 올바르게 꾸준히 저장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또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B군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비타민 B군이 몸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음주를 즐기시거나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을 조금 더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가장 없는 영양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고용량이 많이 나오는 비타민이기도 하거든요. 비타민 B군의 가장 공통적인 역할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3대 영양소를 우리 몸의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게 비타민 B군이 하는 공통적인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군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뭐 기력자라든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만성 피로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소화불량, 평소에 힘이 없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비타민 B군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자체가 우리 몸 에너지에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다른 비타민들은 다 단일 비타민으로 나와 있는데 비타민 B만 유독 비타민 B군 이래가지고 총 8가지 또는 7가지 비타민이 합쳐져 있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없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 이런 숫자들이 있는 비타민 B군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타민들도 있는데 여기 있는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우리 몸에 오히려 독소로서 작용을 하는 게 많이 밝혀지게 되면서 영양제에 굳이 넣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복합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가 있고요. 이 8가지 중에 여러 가지 뭐 5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6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8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B군들이 합쳐져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왜 복합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어벤져스 아시죠? 이 비타민 B군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타민 B군이 개개인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물론 있지만 이 B군들이 8가지가 합쳐졌을 때 서로 하는 역할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고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8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복합 비타민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비타민 B군의 가장 좋은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같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이 영양소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8가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 B1 티아민은 멘탈 비타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빠르게 돌려주는 개념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휴대폰을 급속 충전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이 티아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나 뭔가 에너지가 갑자기 소모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티아민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비타민 B1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피로 비타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에너지 충전해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만성 피로를 개선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이 비타민 B1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피로, 무기력증, 식욕부진 그리고 장에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티아민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엄청 몸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을 좀 더 챙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는 비타민인데요. 이 리보플라빈은 다른 말로 면역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리보플라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를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포가 엄청나게 빠르게 재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손톱이라든지 눈 점막에 관련된 세포들이 가장 많이 빠르게 이렇게 재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손톱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안구 건조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보플라빈은 세포 재생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역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리보플라빈인데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간에서 생성하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가 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간에서 많이 생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항산화가 많이 필요하면 간에서 많이 글루타치온을 생성을 해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보플라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글루타치온을 대체하게 되면서 간이 조금 더 휴식할 수 있거나 간이 하는 역할을 살짝 줄여주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리보플라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도 도와주고 간이 조금 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막 세포들이 재생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염이라든지 구내염, 구강염, 피부염 주로 점막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나이아신의 가장 큰 특징은 말초 혈관의 확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초 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 중에 가장 얇은 혈관이 바로 이 말초 혈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 끝에까지 가는 혈관들이 가장 얇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손끝이 저리거나 아니면 귀 아니면 두피까지 혈액이 올바르게 전달이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뭐
모발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영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니까 거기까지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끔 도와주는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액 부족이나 영양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탈모라든지 아니면 피부 건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이아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화 건강, 위장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액 순환, 특히 이제 두통이나 여성 냉증, 우리 냉증이 나타나는 많은 원인들이 혈액이 올바르게 끝에까지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냉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소를 끝까지 보내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육 통증 완화시켜주고 알코올을 분해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신 부족한 경우에는 식욕부진이나 피부염, 신경과민, 불면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비타민 B군 8가지 중에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양소가 딱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나이아신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제한 용량이 1000m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이아신을 너무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1000mg 이상을 복용하게 되면 혈관이 너무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안면 홍조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1000mg을 섭취하셔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적은 용량을 섭취하셔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안면 홍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의 대사 활동을 모두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영양소 자체가 항스트레스 비타민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몸에 많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럼 이 독성 물질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간이 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에 우리 몸이 많이 노출이 돼 있죠. 뭐 요즘에는 약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농약도 화학 물질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거를 해독시키는데 간이 정말 무리를 하게 되는데, 간이 무리를 하게 되면 간을 도와주는 신장도 같이 무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B5는 이런 해독 물질, 그러니까 독성 화학 물질을 우리 몸에서 배출시켜주고 이 화학 물질을 해독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 판토텐산 비타민 B5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다 보니 간이 조금 더 쉴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신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게 이 판토텐산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인데요. 이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신경 비타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연 신경 안정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천연 신경 안정제냐면 이 비타민 B6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생성시켜주는 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 독소를 제거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면서 우리 몸의 장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모든 비타민 B군 8종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근육 강장제 역할로 우리 몸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냥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단백질들을 분해시켜가지고 근육을 성장시켜주고 영양소를 전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타민 B6고요. 그다음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혈액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혈액 산화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이 자꾸 산화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우리 몸의 적혈구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피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피리독신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비타민 B6 같은 경우도 제한 용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mg 이상을 섭취하게 돼서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 신경 과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경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혹시나 나타나게 된다면 양을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타민 B6 비오틴인데요. 자, 이 비오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의 영양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비타민 B6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무려 9명이 결핍인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는 당연히 하지만 요거의 가장 큰 역할은요, 바로 탈모 방지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나 두피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이 비오틴도 사실 하는 역할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비타민 B7만 하는 역할의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7 같은 경우는 비만이나 만성 피로,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B7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많이 비타민 B군을 섭취해 주시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비타민 B9, 엽산으로도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엽산은 두뇌 비타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엽산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생아의 성장과 발달에 인해서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임신을 하신 분들이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엽산을 꼽죠. 왜냐하면 태아의 신경 생성을 해주고 여러 가지 세포를 생성시켜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혈액이나 세포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 B9, 엽산만 섭취하는 것보다 이 다음에 나오는 비타민 B12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정말 악성 빈혈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엽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우리 단백질이 분해가 된 게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에 조금 특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엽산 역시도 하루에 제한 용량을 1000mg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비타민 B12는요, 코발라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코발라빈 같은 경우는 신경 보호에 특화가 되어 있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삼 감각이나 저림,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이거 역시 헤모글로빈의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적혈구를 생성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혈액 산화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켜주는데도 함께 도움을 주죠.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비타민 B군들을 함께 먹어야 되는지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는 역할들이 살짝씩 겹치게 되면서 서로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비타민 B12는요. 갑상선이 정상 상태이게끔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아까 말씀드렸던 엽산, 비타민 B9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 악성 빈혈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리 조금 해보면요. 이렇게 비타민 B1, 티아민은요. 비타민 B군 8가지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B6,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실무자예요. 엄청나게 바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게 비타민 B6다. 그리고 면역에 도움을 주는 건 비타민 B2와 B5, 혈액 생성에는 비타민 B9과 B12, 그리고 피부 건강 같은 경우는 B3와 B7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 복합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B군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선택 방법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일 비타민 B로도 판매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아신만 판매된다든지 아니면 티아민만 판매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군들은 함께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극대화된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단일 비타민 B보다 B군으로 복합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자연유래 성분의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자연유래 성분이라면 이렇게 효모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피루리나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이건 좀 이제 논란이 조금 있는 건데 무조건 고용량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표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이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도 드시고 식단도 잘 챙겨 드시는데 비타민 B군도 고용량으로만 드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면 무조건 비타민 B군을 고용량만 찾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비타민 B군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타민 B군과 함께 먹으면 좋은 추천이 있으면요. 첫 번째, 유산균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 흡수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뀌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에너지 흡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건 바로 장 건강, 유산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으로 우리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서 영양소 흡수를 많이 할수록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유산균하고 함께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그리고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단백질은 무조건 필수 영양소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 이상인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오메가3와 칼맥질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영양소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죠. 그리고 칼맥질 같은 경우도 우리 칼슘 흡수라든지 우리 몸 혈액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해 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